안녕하세요. 마취폐성형외과 서유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말씀드리신 분은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한 7년 정도 지나셨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쪽 눈의 밸런스라든지 느낌이 다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뜬 사진 두 개를 같이 띄워놨냐면은 똑같은 눈을 촬영을 했는데도 촬영이 되는 시점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뭐 눈에 힘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쌍꺼풀 라인이 변화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 생각에 이게 좌우 반전된 것 같긴 해요. 이쪽 눈이 이쪽 눈인 것 같고 이쪽 눈이 이쪽 눈인 것 같고 좌우 반전이 된 것 같긴 한데 7년 정도 전에 쌍수를 하시고 처음에는 완전히 외꺼풀, 그러니까 거의 쌍꺼풀이 없었다는 거죠. 무쌍이었다는 거죠. 얇은 속쌍이나.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 이제 세미아웃 정도로 라인을 높이셔서 수술 받으신 거고, 그리고 눈매 교정을 같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눈 뜨는 힘이 다른 건지 아니면 사시가 있는 건지 양쪽 눈에 눈동자가 보이는 정도가 다른 점, 요거죠. 요 양쪽 눈에 눈동자가 보이는 게 다른 점. 자세히 보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검은 동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테두리가 약간 이렇게 덮이는 듯한 느낌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 검은 동자가 있으면 테두리가 이렇게 덮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얘는 요만큼밖에 안 덮이는데 얘는 이만큼 덮이는 느낌으로 얘가 조금 더 많이 덮인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눈 모양이 다르고 또 쌍꺼풀 라인이 짝짝이인 거 교정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양쪽에 눈 모양이 다르다, 밑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이거 딱 봐도 이 눈꼬리하고 이 눈꼬리하고 지금 거의 얘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의 수평적인 느낌이 있는데, 반면에 얘는 이쪽 눈깔이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 눈이 약간 극심한 이 비대칭을 보이고 있죠. 이 눈꼬리만으로 따지자 보면은 눈꼬리 위치가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쌍꺼풀 라인이 짝짝이다. 맞죠? 얘가 조금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고 얘가 조금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고 뭐 이런 거니까 이 사진이 약간 좌우 반전된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이 비대칭이 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죠. 교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양쪽 눈의 위치가 다른 거는 광대의 위치가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광대의 위치와 이쪽의 광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광대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쪽 광대는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검은 동자가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것도 드러나게 돼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위쪽으로 올라간 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뜨는 경향을 취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못 떠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검은 동자가 보이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물론 전에 눈매 교정을 했을 때 약간 짝짝이로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 눈매 교정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눈매 교정을 조금 더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테두리를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눈이 엄청나게 심한 눈매 교정으로 인한 짝짝이를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매 교정을 한다고 해도 얘를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금밖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적게 교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조금 올라간다 할지라도 얘처럼 많이 떠지지는 못할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얘를 과교정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얘가 더 잘 치켜뜨게 되고 얘는 오히려 못 뜨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짝짝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교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눈매 교정을 한다고 해도 양쪽이 대칭이 맞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쪽에 이 눈꼬리 모양이 다른 거 교정할 수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눈꼬리를 조금 이렇게 낮추기를 하고 뭐 미팅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테두리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얘 밑선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만약에 얘가 이쪽의 눈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 밑선을 이렇게까지 맞추게 된다면은 아주 이상한 눈이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흰자가 이게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거와 더불어서 쌍꺼풀 라인이 양쪽이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우리가 라인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피부를 조금 더 잘라낸다든지 해서 이 쌍꺼풀 라인을 조금 더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랑 똑같이 완전히 대칭이 될 수는 없겠죠.
하셔야겠죠. 물론 이 비대칭에 대한 각각의 해결 방법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을 디미트임을 조금 해서, 오른쪽은 디미트임 하면 안 되겠죠. 왼쪽만 디미트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경사도를 조금 더 낮춰서 좀 완화시키는 법,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눈매 교정을 살짝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쪽 눈매 교정 살짝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맞춰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피부를 조금 더 잘라내거나 라인 살짝 올려서 대칭을 조금 더 맞출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은 구체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이렇게 수술하는 것 자체가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도 여전히 비대칭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 된다면은 이거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막상 상담을 오시면은 제가 이 정도다, 수술을 정말 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 여부를 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불행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와는 반대로 재수술을 하는 게 더 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제 28세 여성분이시고 절개 수술을 한 5년 전에 하셨대요. 그런데 라인이 풀리면서 이제 막 겹주름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 쌍꺼풀 라인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전에 내가 잡았던 라인도 필요 없고 내가 원래 무쌍이었을 때, 호꺼풀이었을 때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을 결심을 한대요.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지금 사진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쌍꺼풀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예전에 수술하셨던 쌍꺼풀 라인인 것 같고, 그리고 요 위는 뭐냐, 요거 여기 약간 이렇게 겹이 지잖아요. 여기 겹이 지잖아요. 요거뿐만이 아니라 요 위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겹이 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라인이 풀리면서 요 위쪽에 겹이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출환이시기 때문에 지방이 없어지면서 이 위쪽으로 또 겹이 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쌍꺼풀 수술을 5년 전에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뭐 지금처럼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 여러 겹으로 멀티플로 겹주름이 생기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분이 문의 주신 내용이 내 라인을 없애고 싶다, 그러니까 수술했던 라인뿐만 아니라 이 겹주름까지 다 없애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을 없애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겹주름을 없애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잡았던 이 쌍꺼풀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없애면은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라인을 없애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방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라인을 없애시게 되면은 아마 없애고 나서 한 붓기 있을 때 몇 개월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요 위쪽으로 겹이 막 지면서 보셨던 요것들이 이렇게 쫘르륵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딱 보이잖아요. 지방도 없고, 그리고 피부는 많이 늘어져 있고, 여기 쌍꺼풀 라인 풀리면서 위쪽으로 겹이 져 있고, 막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기존 라인이나 기존 라인보다 아래로 라인을 잡아가지고 위에 걸 풀면서 이게 덮여 내려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은 돌출환이시긴 하지만 피부가 많이 처져 있어요. 늘어져 계세요. 피부에 여유분이 많아요. 지방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리고 라인이 풀려서 문제인 거기 때문에 기존 라인을 잡던지 아니면은 기존 라인보다 살짝 아래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걸 절개해서 들어가는 거죠. 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안구가 있고, 여기에 눈꺼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연골 같은 게 하나 있고,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방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쌍꺼풀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예전에 절개를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실로 묶어놔가지고 여기 이렇게 유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절개를 해서 들어간 다음에 요 안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기존의 유착을 풀고, 그리고 여기 겹주름 하나 있죠. 이렇게 겹주름이 있는 건 뭐냐면은 지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함몰흉 같이 이렇게 함몰이 생기면서 밑에 있는 눈 뜨는 근육하고 조직하고 눌러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층별로 눈 뜨는 근육 아래, 지방 아래, 지방 위쪽 이렇게 층별로 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요거나 요거랑 이렇게 다 채워주면서 아래쪽으로 라인을 만들면서 위에 걸 풀어주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위에 처진 피부가 많기 때문에 막상 수술 잡고 나면 아래 이렇게 덮여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무쌍이나 속상 이미지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부족할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에서 지방을 뽑던지 아니면은 뭐 눈밑이나 겨드랑이에서 지방 뽑아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을 택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쌍꺼풀 라인을 없애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은 재수술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얻는 효과가 내 기대치만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수술하신 분은 쌍꺼풀 라인이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래 내 눈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이 한꺼번에 다 드러난 경우잖아요. 돌출안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방 부족으로 인한 겹주름이 생긴다든지 함몰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쌍꺼풀 수술이 풀리고 난 이후에 생긴 부작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수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득이 되는 거죠. 오늘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하고 비슷해요. 내가 이 재수술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재수술, 눈재수술 하시는 분들은, 심한 분들은 뭐 7, 8번까지도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는 뭐 조금만 수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눈이라는 거는 건들면 건들수록 유착하고 흉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술의 결과,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